오태환 의령군수의 마지막 사법 리스크로 불리는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에 대한 첫 선고심이 15일 열렸습니다.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또다시 낙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7만 명입니다. 이렇게 입양됐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다시 고향을 찾아 부모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십 년째 가족을 찾아 나선 해외 입양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김해의 한 도로에서 늦은 밤 사고 위험에 처했던 10대 아이가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당시 상황을 출동한 경찰의 인터뷰를 통해 들어봅니다. 경상남도 의회가 제422회 임시회를 엽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희성 경남도 의원이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환 의령군수의 첫 선고심이 열렸습니다. 이번 재판은 3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았던 오 군수의 직 유지가 걸린 마지막 사법 리스크인데요. 1심에서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또다시 낙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강제추행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환 의령군수. 15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첫 선고심이 열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에게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소를 정치 공작이라 음모론을 제기하는 태도 등은 2차 가해로 평가할 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정을 나온 오 군수는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항소 여부는 변호인들과 함께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경남 지역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오 군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또 오 군수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위증을 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역 언론인 3명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들은 권력형 성범죄와 2차 가해를 방조 동조하는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군수직을 사퇴해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는데 아마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끝까지 자기 군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는 애를 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또한 끝까지 피해자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앞서 오 군수는 여기자 강제추행 사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직 상실 기준인 금고형에 미치지 않아 군수직은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무고 혐의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또다시 군수직을 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지난 1985년 이후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은 17만 명입니다. 이 수치는 공식적으로 집계된 건데 비공식적으로 추정되는 해외 입양인 아동은 20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 이후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적 상황은 아이들을 가족과 이별하게 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피난민과 이주민 가운데 어려운 가정의 자녀는 아동복지시설로 보내졌다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경남 창원에 해외 입양이 많은 이유가 있는데요. 1978년 옛 마산시 상남동에
국외 해외 입양기구인 홀트 아동복지회 경남사무소가 들어서면서 맡기는 아이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해외 입양이 가장 많았던 1980년대 기준 전국 연평균 6,600여 명이 입양됐는데 이 중 400여 명, 약 6.5%가 창원 지역 아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입양됐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다시 고향을 찾아 부모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족을 찾을 확률이 5%도 되지 않지만 수십 년째 가족을 찾아 나선 해외 입양인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전주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971년 당시 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마산 에리원에서 홀트 아동복지회를 통해 벨기에로 입양된 박정수 씨. 처음 입양된 가정에서 파양되고 두 번째 입양 가정에서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수 씨는 2005년부터 수십 년째 가족을 찾아 고향인 창원을 찾고 있습니다. 정수 씨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이라곤 폐결핵으로 병원에서 수술받았던 모습과 고아원에서 지냈던 장면이 전부입니다. My own process, but although I was already almost 5 years old, we looked at my papers lately, and we found out I must have been given birth, at the hospital, and the day after, I was already given as an orphan to Area 1 orphanage. 1973년 당시 3살의 벨기에로 보내진 박산호 씨. 박산호 씨도 입양된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서 힘든 유년 시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26살 되던 1996년 처음 한국을 방문한 후 계속해서 가족을 찾고 있지만 특별한 단서는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I tried everything possible, like giving my DNA to DNA databases, going to the organizations like HOLT, visiting my orphanage many times, media like radio, television, flyering even in Masan city, but no results. 혈육을 찾기 위해 한국에 오는 입양인은 1년에 3천여 명. 이 중 친부모를 만나는 경우는 5%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행정 지원도 없이 스스로 찾는다는 게 수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부 창원시 의원들이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원래 지금 국적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버림을 받았던 우리의 혈육입니다. 그분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차원에서 조례가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조례가 있다면 그분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일, 그리고 신문에 가족을 찾아왔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일, 그리고 서류를 번역하는 일도. 입양이라는 이름으로 친가족을 잃고 살아온 해외 입양인들. 이들이 자신의 혈육을 찾고 뿌리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따뜻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난 14일 밤 9시 50분쯤 김해시 외동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있던 중학교 1학년 A군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 60대 B씨는 음주나 무면허 운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김해의 한 도로에서 늦은 밤 사고 위험에 처했던 10대 아이가 무사히 구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입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지난 3월 15일 밤 8시 10분쯤 김해시 어방동의 한 도로에서 아이가 찻길에 뛰어든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해당 도로는 김해 활천고개 인근으로 평소 유동 차량이 많은 곳입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차량을 통제하고 아이를 인도로 오게 한 뒤 지구대에 데려와 보호자에게 무사히 인계했습니다. 평소 자폐증 증상이 있었던 아이는 보호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집에서 뛰쳐나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옷바람으로 4차선에서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차들 위험하게. 실종자들 찾는 신고가 적지 않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지문 등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고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경상남도의회가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1일간 제422회 임시회를 엽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4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희성 경남도 의원이 의원 선서와 당선 인사를 했습니다. 또 김순택, 허동원, 강용범 도의원 등 8명의 의원이 지역 현안을 주제로 한 5분 자유 발언을 했습니다. 신종철 도의원은 산청과 하동 대형 산불 피해 현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현안 질문을 경상남도에 질의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과 건의안 등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지역마다 파크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는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생활체육이라는 이미지로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어떤 운동인지 나리 파크 골프장을 찾아 김소영 기자가 직접 배워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양주 나리 파크 골프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파크 골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 파크 골프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지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파크 골프 어떤 점이 또 장점이 있을까요? 네, 장점이 많죠. 많은 것은 이제 우선 노인분들이 자연스럽게 오셔갖고 아무런 구애받지 않고 칠 수 있는 그 시간이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녀노소 아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대중 운동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아주 인기가 많아갖고 한참 붐이 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특히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 파크 골프를 이용하고 계신데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제가 직접 파크 골프를 한번 배워봐도 될까요? 네, 같이 한번 라운딩 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파크 골프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립 잡는 법입니다. 클럽을 악수하듯이 오른손 손등이 보이도록 잡습니다. 파크 골프는 오버래핑 그립이 가장 기본입니다. 스윙은 발을 모은 상태에서 클럽 헤드를 양발 가운데 오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이때 발은 어깨 넓이 정도로 벌려줍니다. 공이 살짝 왼쪽에 위치하도록 놓습니다. 티샷입니다. 클럽 헤드를 돌리지 않고 퍼팅하듯이 스윙합니다.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다음 샷 역시 티샷과 동일하게 거리만큼 최대한 홀컵 가까이 스윙하면 됩니다. 티샷과 같이 공을 끝까지 보며 시선을 고정합니다. 잘 치셨습니다. 오비, 잘했습니다. 그린에 안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퍼팅이라고 하는 샷입니다. 자, 홀컵에 이제 직접적으로 홀인을 해야 하는 이제 마지막 우리 단계인데요. 마지막 퍼팅입니다. 퍼팅은 홀컵과의 거리를 잰 뒤 오르막과 내리막을 파악하고 치면 됩니다. 와! 네. 잘하셨습니다. 네, 처음 배운 것 치고는 되게 잘했죠. 네. 이렇게 파크 골프가 남녀노소 우리 시니어 분들에게도 아주 쉽게 적응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파크 골프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직접 파크 골프를 배워봤는데요. 너무 손쉽고 재밌고 스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한번 파크 골프장에 와보셔서 게임 한번 즐겨보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까지 양주 나리 파크 골프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부산교육청 학력개발원이 오는 17일부터 학습 지원 대상 학생과 지역 내 희망하는 학생 250여 명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대학생 학습 지원 튜터릭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 보장과 학력 향상을 위해 대학생 튜터가 튜티 학생과 1대1로 결연해 학습 지도, 정서, 심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합니다. 초등학생은 부산교대, 중고등학생은 부산대와 국립부경대, 신라대, 국립한국해양대와 협력해 학생들이 수준별 맞춤 학습 지원과 정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25 가야문화축제가 지난 주말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행사에서 퓨전 국악과 무사 퍼포먼스 등이 어우러진 가야 판타지아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